자, 이수페타시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일단 장기 이평선이죠. 1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시험을 받는 가운데서 5월 들어서 첫 개장일 아주 탄력적인 상승세가 펼쳐졌죠. 무려 16%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캔들상으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0일 이동 평균선에 일단 돌파를 시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에 장마감 위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이 현재 상승에 대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그 동사 오공장 투자를 통한 캐파 확대로 네트워크 800기가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매출 증가라든가 ROE 5개년 평균 15% 이상 유지, 그리고 또 일단 수익성 증가 등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 별도 기준으로 2029년까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주주 환원율이 25%에서 30%로 확대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주주 환원율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 성향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배당 예측 가능성 등을 제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업 가치의 제고 등에 따라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수페타시스의 경우는 조정 과정에서도 김사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스트롱 바이, 적극, 강력 매수 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양봉들이 이렇게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동사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실적 측면에서의 상승에 대한 동력을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따라서 일단 앞으로 일단 매물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상승의 목표치는 얼마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 또 곧바로 상승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에너지를 추가한 후에 상승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 나가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김사부가 우리 그 시청자들의 계좌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김사부 35년 동안이나 업계 종사하고 있죠. 특히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산전, 수전, 공정전을 모두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들 계좌를 회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며칠만 보도록 하죠. 사실 보면 시초가방에서는 하루에 매일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스크롤되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체의 수정이라든가 조정이 없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죠. 4월 28일 날 한싹 인벤티지랩 모니터랩을 해드렸는데, 한싹 매수가 대비 17% 상승률의 상한가까지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매도 안내드렸죠. 인벤티지랩 13% 상승률의 이익 챙기자라고 했었고, 모니터랩 12% 이상 상승률이니까 이익을 챙기자라고 했었는데, 모니터랩은 조금 일찍 매도 안내를 드렸어요. 이날 장중에 상한가까지 결국 진입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4월 29일인데 인벤티지랩 다시 해드렸죠. 우리는 데이 트레이딩이니까 일단 수익 나면 팔고, 또다시 뭐 재차 추천 하나 있더라도 당일 매도가 원칙입니다. 추천 당일날 승부를 하죠. 그래서 인벤티지랩 해드렸고, 오름 테라피틱스, 그리고 또 대봉 LS를 해드렸는데, 이날은 비만 치료 테마, 비만 치료제와 관련 종목들이 많았죠. 인벤티지랩 상한가 진입을 해서 매수가 대비 15% 이상 상승률과 이익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봉 LS도 9% 정도 상승을 해서 이익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름 테라피틱스도 12% 정도 이익을 챙겨드렸죠. 그리고 이제 4월 30일 마지막 날이었는데, A-프로라든가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해드려서 온코닉 테라피틱스 9% 이상 이익 챙겼죠. A-프로도 10% 이상 이익 챙겨드렸고, 오늘은 유비벨룩스, IG비전, 그리고 MD바이스 해드렸는데, 여전히 SK텔레콤의 해킹 여파 아직 잠잠해지지를 못하고 있죠.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무리가 빚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관련주들 또 유심칩 관련주들의 경우에 여전히 중심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비벨룩스 매수가 대비 14% 이상 상승 중에 이익 챙기
챙기자. iG비전 매수가 대비 15% 상승주가 이익 챙기자. 그리고 이제 mDevice가 매수가 대비 10% 상승주가 이익 챙기자. mDevice 앞으로 상당히 또 주목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매수를 권해드리고 있죠. 이렇게 수익들을 계속해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익률을 보면 퍼펙트하죠. 그리고 다른 데처럼 3%, 5% 이런 이익 실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8%, 최소 10% 정도 이익들을 챙겨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다 보면 우리 그 시초가방 텔레그램들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일단 그 많은 텔레그램에서 보시다시피 시황 이런 거 없습니다. 또 뉴스 주요 뉴스라고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장중 정보 이런 거 일치 없습니다. 하면 아침에 개장 전에 김사부가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압축을 해서 최대 3종목까지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전 중에 대부분 오늘도 보시면 그 11시 전에 매도 완료가 됐는데 오전 중에 99% 매도 안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고 이게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화가 되어 있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이게 주식 투자에. 그래서 이걸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전형의 최적화가 되어 있다. 실전형 텔레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100% 완전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 무료보다도 중요한 게 조금 전에 확인을 시켜드렸다시피 일단 적중률 놓고 수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빨리 불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동안의 입장을 먼저 하셨던 순서대로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입장하신 분들은 벌써 원금의 2배 이상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좌가 좀 마이너스인 분들은 김사부의 시초가 공략 주방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담 없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겠는데 입장 방법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 스페타 지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은 김사부의 일단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안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영상 하단에 보면은 링크를 김사부가 2개를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링크는 주식 투자로 손실이 많은 분들, 고민이 좀 많은 분들이 되겠는데 이런 분들은 첫 번째 링크를 통해 눌러서 이런 양식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특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투자 성향 등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과거 김사부가 수없는 종목 진단, 포트폴리오 구성을 방송에서 해드렸어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또한 그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할 수 있도록 대안까지도 만들어서 제시를 해서 고민을 좀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물려있는 것들은 크지 않은데 시장에 대응하기 참 쉽지가 않다 하지만 위기의 찬스가 온다고 하듯이 김사부와 함께 시초가방에서 올해 그 시드머니 종잣돈을 좀 크게 불려보고 싶다. 이렇게 야망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택은 자유의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일단 그 수익들을 극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 또 원금 회복에 대한 것들이 절실한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려 보겠는데 동사의 경우는 이제 실적 측면에서 역시나 우상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해드렸죠. 현재 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 즉 수요자보다는 공급자가 힘이 센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중적층 기판의 공급 부족과 생산성을 이유로 차기 AI 제품에서의 기판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고객사들이 요구사항은 캐파 배정이라든가 납기 준수로 원활한 기판 조달을 위해서 가격 인상을 수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들에게 좀 밀리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런 구조적 호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 MLB뿐만이 아니라 다중적층도 역시 현재 쇼티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중적층 개판의 캐파는 MLB에서 전환할 경우에 40%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현재 다중적층 캐파 비중은 전체 6%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급자 우위의 환경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AI 반도체 고객사는 다중적층 기판의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 생산성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기판 설계 변경을 일단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분쟁 어느 정도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 중 간의 그 분쟁들이 뭐 단기간에 뭐 마무리가 되지는 않고 완급 조절이 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좀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사들 다 대다수의 주요 생산 거점이 어디 있냐면 중국에 있죠. 그래서 현재 고객사들의 요구사항은 캐파 배정과 납기 준수인데 원활한 기판 조달을 위해서 이렇게 일단 가격 인상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정도라는 점은 그만큼 동사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평균 수주가 800억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었는데요. 이는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무려 50%, 54%인데 50% 이상이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지속적인 수요에 맞춰서 캐파를 꾸준하게 확대해 온 것도 역시 생산과 매출 확대에 상당히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동사기는 4공장 증설을 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생산 능력이 일단 지난해 월 평균 550억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일단 1분기에는 800억 정도 수준까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그 시장 규모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전 세계 PCB 시장의 경우에 2028년까지 9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13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도 있죠. 일단 동사기는 하이엔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다층 MLB 제품에서의 생산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또 높여나가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일단 실적 측면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300억까지 늘어났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매출이 조 단위에 진입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 단위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해 1,000억이었던 영업이익도 올해 한 1,600억 정도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뭐 순이익도 740억에서 1,200억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동사의 상승을 일단 이끌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곧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죠. 개별 종목처럼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단에 있는 매물입니다. 매물. 이 매물이 좀 두텁죠. 4만 원대를 축으로 해서 매물이 두텁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거래량이 늘어났죠. 이런 거래량의 증가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속이 돼야 된다. 거래 회복이 계속해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400에서 500만 주 정도가 꾸준하게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매물들의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손바뀜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결국에 고점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신고가는 바로 다이렉트로 써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거래 증가가 단발성에 그친다라면은 또다시 되고벗고 등락들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만약에 거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일단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좀 늦춰질 뿐이지 못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 좀 크게 본다라면은 차트를 좀 크게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극복을 하지는 못한 상태, 저항선의 돌파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못한 상태 있죠. 일단 4만 원대 완전히 안착을 해야만 새로운 추세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3만 원대에서 3만 5천 원대 구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대 구간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주셔도 전혀 부담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거래가 계속해서 수반이 되어질 경우에 거래 증가가 뒷받침이 되어질 경우는 이런 저항선들의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된다면은 지난번 이제 고점은 5만 8천 원대입니다만은 5만 원대를 넘어서면 5만 5천 원에서 6만 원대 한번 걸리겠죠. 그런데 이 고점의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거친 이후에 2차 상승이 또다시 진행이 되면은 이번 고점을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시죠. 이럴 경우에는 어디까지 간다? 일단 1차전 한 7, 8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것이고 일단 후속 매수가 유비되면서 오버슈팅이 나온다라면은 결국에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서 10만 원 근처까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런 그 이수페타 시세의 경우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심하다 매수의 찬스로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시초가방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100% 무료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직접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이 너무 좋으니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직접 들어오셔서 일단 두 가지만 체크를 하고 직접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승률이 80에서 90% 정도 나오는가. 그러니까 추천했을 때 10종목을 했으면 8, 9종목이 맞는가. 이 적중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적중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을 보시라는 거죠. 3%, 5% 이런 매매가 아니라 사실상 이것도 계속해서 수익을 내준다면 뭐 나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3%, 5% 매매가 아니라 8%, 10%짜리 이익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지, 즉 수익률을 보시라는 거죠. 수익률.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마저 떨어진다라면 5월 달에 뭐 이번 주 지키고 다음 주 좀 지켜보고 한 일주일 정도 이걸 지켜보시고 5월 중반부터 김사부의 시초가방에서 본격적으로 매매를 해서 이게 무료니까 부담 없이 매매를 해서 계좌를 보다 좀 더 크게 불려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